안녕하세요. 시골영어쌤 메이입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파닉스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파닉스에 대한 내용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 파닉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앞으로 자녀 영어 교육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또 흔들림 없이 가는 것에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고 어려우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정말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학부모님들께서 모든 학부모님들께서 확실하게 아시고 가셔서 학원 상담하실 때 저희 파닉스 6개월 만에 끝내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머 이 사기꾼 하고 딱 나가버리실 수 있는 그런 학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파닉스에 대한 이어지는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파닉스라는 것이 초보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인데, 언어를 가르치는 방법인데 무엇을 가르치냐 하면은 단어를 읽고 소리 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방법이다. 어떻게 학생들로 하여금, 초보자들로 하여금 단어를 읽고 소리 낼 수 있게 하냐면 글자의 음가를 익히게 함으로써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파닉스 학습을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파닉스 학습은 필요합니다. 파닉스 학습은 미국인들도 하고 영국인들도 해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한글 음가를 배우고 또 쓰는 방법을 배워서 나중에 이제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처럼 미국의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파닉스 학습을 합니다. 물론 개 중에는 파닉스 학습이 없이도 문자를 터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아이들도 있죠. 그런 경우가 한글의 음가를 배우지 않고도 어떤 소리와 단어의 규칙을 본인이 파악을 하고 깨달아서 읽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아이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파닉스 학습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닉스를 중요시 여기고 파닉스를 강조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그런 교육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파닉스 학습은 감히 말하건대 반쪽짜리입니다. 자, 우리나라 학생들의 파닉스 학습과 영어의 파닉스 학습과 미국 영미권 아이들의 파닉스 학습을 비교를 해볼게요. 뭐가 다르죠? 이 영미권 아이들은 이미 구어 능력을 갖춘 상태죠. 구어 능력을 갖추었다 함은 소리를 알아듣고 또 본인이 소리를 낼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모든 단어들의 뜻을 다 알고 완벽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이를테면 이걸 보고 crayon, book 이런 소리를 아이가 내고 또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것이 구어 능력입니다. 구어 능력 또한 계속 어느 시점까지는 성장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세상의 모든 이미지의 소리를 내고 알아들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어쨌든 어느 정도의 구어 능력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7살 정도의 글자, 파닉스 학습을 시작하게 되는 거고 그때 간단한 단어부터 파닉스를 배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crayon 이걸 소리 낼 수 있는 상태에서 crayon 이라는 문자를 학습한다는 거예요. C-R-A-Y-O-N 의 음가를 배우고 이 음가들이 이어져서 이 소리가 나는 거구나. C-R-A-Y-O-N이 crayon이라는 소리를 낼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소리를 내려면 이 이미지들이 다 필요했는데 이미지가 없으면 소리를 못 내는데 나중에는 문자만 써 있는 걸 보고도 이 소리를 낼 수 있게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파닉스를 구어 능력을 확장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미지만 보고 소리를 낼 수 있었던 아이가 이제 글자를 보고도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영미권 아이들의 파닉스 학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이가 한글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 과정을 겪는 거죠. 똑같죠? 색연필이라는 소리를 이미 낼 수 있죠, 아이가. 그 상태에서 색, 연, 필 각각의 철자의 음가를 배우고
이걸 연결시켜서 어머 나 이제 이거 없이도 이거만 보고도 색연필이라고 읽을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어 학습, 영어 파닉스 학습이 반쪽짜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에서 기인을 하는 겁니다. 이 소리를 못 내죠. crayon이라고 정확하게 소리를 못 내요. 못 내는 상태에서 이 문자 crayon을 해독하면서 a,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crayon을 해독하면서 음가를 배우면서 이 crayon이라는 소리를 내는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본인이 소리를 낸다는 그 레퍼런스, 바탕이 영어 구어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한글 발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않나요? 우리나라 발음밖에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가장 쉬운 발음이 우리나라 발음이니까 거기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영어와 한글은 뭐 미세하게도 다른 부분들이 있고 굉장히 다른 부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많은 학생들은 콩글리시 발음, 소위 말하는 콩글리시 발음이 될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원어민의 개입이 있어서 그나마 발음이 좋다는 학생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원어민들이 계속 1대1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국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나서 단어를 잘못 읽는 비율이 67%가 된다고 합니다. 이미 구어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춰 놓은 아이들도 단어를 그렇게 잘못 읽어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한번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이것은 메리안 울프의 Proust and the Squid라는 작품에 나온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소리 내서. EA가 들어간 단어들이 많죠. 근데 이 각각의 발음들이 다 어떤가요? 아마 발음을 다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셨던 것들도 이렇게 다르다니 하고 느낌이 오시지 않았나요? 이렇기 때문에 파닉스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영어의 알파벳은 몇 개인지 아시죠? 26개밖에 안 돼요. 2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각각의 그냥 음가를 배우는 것으로 파닉스를 그걸 끝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뭐 3개월이 왜 필요하고 6개월이 왜 필요합니까? 한 달도 안 걸릴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데는. 근데 파닉스라는 건 단어를 제대로 읽고 제대로 소리낼 수 있는, 모든 단어를 제대로 읽고 제대로 소리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영어는 그렇게 쉬운 언어가 아니에요. 영미권 아이들도 파닉스를 배우는데 4년, 학교 들어가기 전에 1년부터 해서 3학년까지 단어들을 배우는, 파닉스를 배우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냥 너무 단순하게 파닉스를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첫 번째 문제점은 발음이 좋은 아이가 될 수가 없다는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더 큰 문제는 한국어의 개입 없이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진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저는 더 큰 문제가 두 번째 거라고 생각해요.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안 된다는 거.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단지 그냥 회화를 잘하고 영어로 막 의사소통을 하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그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학교의 시험이랑은 너무 현실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그게 조금 문제가 크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도 지금 2022년 개정교육과정도 그렇고 전체 학교 현실에서도 학교도 이렇게 실질적인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지금까지도 해왔고,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정시 확대가 될 텐데, 정시에서 그러니까 수능 영어는 정말 영어적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그렇게 학부모님들이 막 문법 하시는데 문법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어법 문제 한 문제 나와요.
근데 그나마도 어법 문제라는 건 그냥 언어에 감이 있으면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다음에는 이 교과, 또 특히 수능 시험과 이 영어적 능력에 관해서 연관을 시켜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거기까지 하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파닉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어 능력을 어떤 식으로 학습을 시킬 것인가, 엄마표 영어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어떤 식으로 이런 구어 능력을 아이에게 심어줄 수 있는지, 또 학원을 보내신다면 그런 학원은 어떤 식으로 어떤 커리큘럼을 가진 곳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